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11시 3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첫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순서는요, 유동규가 입증한 이재명의 알리바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유동규의 진술을 가지고 제가 참 많이 이 소식을 전해드렸죠. 그래서 하도 여러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비슷비슷한 얘기도 많이 겹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지난번에 들었던 얘기 아닌가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사실 새로운 얘기입니다. 새로운 얘기고 새로운 주제인데 문제는 그 전에 했던 것과 상황이 너무 데자뷰처럼 겹친다는 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유동규가 시장님한테 이재명 성남시장님한테 보고를 들어갔다. 언제 들어갔는데 그래서 내가 이러이러한 말을 했고 그 당시 분위기가 어땠고 주변 상황이 어땠다. 이렇게 유동규가 열심히 설명을 해요. 근데 막상 다시 그 변호인 반대 신문을 해보고 또 변호인 측에서 제시하는 증거들을 딱 맞춰보면은 유동규의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거야. 하필 그날 이재명이 그 자리에 없었다거나 아니면 내가 정진상을 만난 다음에 이재명한테 보고를 들어갔다고 했는데 정진상이 없는 날이었거나 또는 그날 비가 많이 와가지고 내가 뭐 차를 타고 갔다라고 했는데 그날은 쨍쨍 햇빛이 반짝하는 날이었다거나 혹은 내가 김문기랑 같이 갔는데 그래서 뭐 어떤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재명이 뭐라 하더라 뭐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문제는 그날 김문기랑 유동규가 함께 갈 수 없는 날이었거나 보면 되게 당황스러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상당한 부분에서는 유동규가 이재명의 알리바이를 입증해주는 그런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유동규가 갔다고 한 그날 이재명 대표는 그 시간 그 자리에 없었던 거죠. 유동규는 주로 얘기를 해요. 주로 늦은 오전에서 점심시간 혹은 이른 점심, 늦은 오후는 아니었다.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나러 간 시간에 대해서. 왜 그러냐면, 이게 유동규도 좀 이게 자기 딴에는 이게 좀 좀 트릭을 썼다고 쓰는 것 같아. 왜냐? 이재명 대표가 워낙에 성남시장 시절부터 외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이 늦은 오후가 되면 주로 시청 바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해가지고 늦은 오후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모양이야. 그래서 주로 점심 무렵, 점심을 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오전 시간이거나 오후 시간. 그러니까 시간대로 말하자면 11시에서 한 2시 반, 3시 이 사이 점심시간 빼고 하되 요 사이에 보고를 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하필 유동규가 만나러 갔다, 이재명을 만나러 갔다는 그날 그 시간 때문에 이재명이 그 자리에 없었던 거야. 이제 문제는 예, 하필이면 어디 그런 날만 골라서 찝기도 참 힘들 텐데 그런 날만 골라서 찝어요. 자, 그 구체적인 사례를 제가 지금부터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자, 유동규가 입증한 이재명의 알리바이입니다. 자, 유동규는요, 이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자기가 시장실에 대면 보고를 많이 갔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시장의 아주 오른팔이다 혹은 최측근이다라는 점을 강조하려고 무척 노력을 하는 것 같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유동규가 뭐 측근 이렇게 얘기는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그닥 가까운 측근이나 핵심 측근이라 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유동규는 2020년 말쯤에 사실상 이재명 대표와는 연이 끊어져요. 그 당시에 그 경기도 관광공사 사장에서 이 유동규가 물러나잖아요. 왜 물러나겠습니까? 이재명과는 이제 사실상 이재명하고 이제 뭐 선이 끊어진 거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손전에 들어갔던 그런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측근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던 거죠. 왜?
말도 잘 안 듣는 거야, 솔직히 말하자면. 여러 차례 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지만 유동규는 지 하고 싶은 대로 했을 뿐 이재명 대표가 하라는 대로는 잘 안 했어. 그러니까 지 멋대로 구는 사람이다 보니 이재명 대표의 측근이라고 말하기에는 좀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규는 계속해서 자기가 이재명하고 가까웠다는 걸 강조하고 싶었는지 툭하면 시장실에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대장동 이 비리의 책임을 이재명 대표한테 떠넘기려는 걸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이재명하고 가까워. 따라서 내가 받은 돈은 이재명한테 간 돈이나 다름없어. 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검찰의 그런 논리를 뒷받침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유동규의 주장은 조금만 파고들면 바뀝니다. 진짜로 보고했어요? 대면 보고했어요? 몇 시에 갔어요? 그때 이재명 대표는 뭐 하고 계시던가요? 라고 하면은 어물쩡 하면서 아니 내가 그때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 보고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발이고 간에 그 당시 그래 뭐 어쨌는데 몇 시쯤 갔는데 에? 자 그러다가 또 말을 바꿉니다. 아, 내가 보고한 건 아니고 내가 정진상한테 얘기했고 정진상이 아마 보고했을 거다. 이렇게 또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제일 이 유동규의 진술을 보면서 이해가 안 됐던 게 군대만 해도 그래요. 대대장한테 군대에서 대대장한테 혹은 연대장한테 보고를 들어갈 때 빈손으로 들어가는 새끼 봤어요? 대대장, 연대장한테 보고하러 들어갈 때 문건을 딱 만들어가지고, 예. 사실 그 문건도 너무 길게 만들어가지고 문제잖아. 그죠? 그래서 뭐다? 예. 한 장짜리, 두 장짜리로 깔끔하게 만들어서 보고하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하튼, 문건을 가지고 보고를 하는 보고용 문서를 가지고 가서 보고를 합니다. 따로 문건을 만들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가지고 올라가는데, 유동규는 항상 그 보고서 뭐 가지고 갔느냐에 대해서 답이 없어. 사실 대장동 사업이라는 게 중요한 몇 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조단위 사업인데 이런 사업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하러 가면서 문서를 안 만들었다는 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회사 뭐 아주경진 이런 데서 할 때도 그 무슨 그 사장 보고를 하든지 국장 보고를 하든지 간단하게라도 문서를 만들었어요. 문서 양식은 개판이라 하더라도 하여튼 문서를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얘는 그런 문서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해. 문서가 잘 안 남아 있어요. 나 그래서 그게 사실이 사실 좀 이상해요. 대면 보고를 하러 간다는 거는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특히 그 외부 그러니까 그 산하 사업소라 그러죠. 산하 사업소의 뭐 대표나 주요 임원이 시장을 만나서 보고를 할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그러면은 보고할 사안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면 보통 보고서를 이만큼 갖고 가는데 보고서를 이만큼 갖고 갔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거야. 저는 이해가 안 가. 아무리 측근이라도 그러진 않거든. 측근일수록 더 많은 자료를 갖고 가는 거 아닌가?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런 상황을 판사들이나 검사들이 지적하지 않는다는 게 전 더 이상해. 보고서 안 가지고 들어갑니까? 글쎄 저는 보고서 안 가지고 들어가는 보고는 본 적이 없거든. 여하튼 뭐 유동규는요 항상 이렇게 자기가 보고를 많이 했대. 자 그런데 이 보고 매번 깨집니다. 최근에도 한번 깨진 적이 있어요. 뭐라고? 지난 4월달인가 5월달인가 이런 말이 있어요. 비버리 힐스 구상이라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2013년 5월인가 4월 무렵에 언론과 만나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대장동 개발은 비버리 힐스, 한국판 비버리 힐스를 만드는 방향으로 할 거다.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고 하면요. 저밀도 개발이에요. 타운하우스 중심의 단독주택 중심의 널찍널찍한 그런 곳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당, 판교 이쪽이니까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자리를 잡는 것도 뭐 그닥 나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국판 비버리 힐스라는 이런 구상을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런 비버리 힐스 구상이 나오니까 대장동 민간업자들은 난리가 난 거야. 큰일 났다, 야.
왜? 이렇게 저밀도 개발을 하게 되면요, 타운하우스나 단독주택 중심의 저밀도 개발하게 되면은 이 개발업자들은 망하는 겁니다. 아파트를 지어서 팔아야지 자기들은 이윤이 많이 남는데 거기에 저밀도 개발하면, 그렇지, 저밀도란 게 그거잖아. 땅에 아파트를 쭉 많이 지으면 팔 수 있는 아파트 양이 늘어나는데 저밀도 개발은 팔 수 있는 집이 줄잖아요. 그러니까 이윤이 적게 나겠지. 자,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뭐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김만배든 나무기든 정영학이든 유동규한테 연락해서 난리가 났을 거야. 이게 뭔 날벼락이냐. 우리가 일하려고 지금까지 그랬나, 뭐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자, 그랬는데 이와 관련해서 유동규가 이재명한테 따졌대. 솔직히 말해 이재명한테 막 항의를 했다는 거야. 왜 그런 발표를 하셨느냐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막 그랬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아우씨, 안 그래도 욕 많이 먹고 있는데 그럼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근데 이 부분이요, 사실은 좀 이상한 대목이 많이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진짜 그랬니? 진짜 그랬니? 라고 하면 또 슬그머니 말이 틀려져요. 맨날 이 사람은 필요하면 이재명 자주 만났다, 한 달에 2번, 3번 만났다, 인수위 때는 내가 만났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재명 따졌다 이렇게 자기가 엄청난 일을 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자, 이 부분만 해도 그래요. 이재명한테 따졌다라는 게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그 뒤에도 또 몇 번을 더 비버리 hills 구상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 대표한테 이제부터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이건 이상한 거지. 이 부분만 해도. 자, 그래서 따졌냐, 진짜 야당을 쳤느냐 하면은 또 슬그머니 또 직접 야단을 친 게 아니라 그런 취지의 보고를 올렸다라는 식으로, 직접 대면한 건 아니지만 하여튼 간에 말이 슬그머니 틀려져요. 그러니까 유동규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래서 진짜 찾아가서 화를 냈다고, 네가 진짜 이재명을 한테 야단치듯이 했다고? 근데 막상 가서 보면은 또 그런 얘기가 아니야. 자, 이 부분만 해도 그래요. 자, 아까 보면은 비버리 hills 관련해 가지고 왜 그런 말 하셨냐고 따졌다 그랬죠. 근데 막상 신문 조서를 딱 보면은 어떻게 돼 있냐? 내가 그거를 이재명한테 한 얘기가 아니라 정진상한테 한 말이었다. 근데 이거를 나무기 오해해 가지고 이재명한테 한 말로 착각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법정에 가서는 또 뭐라 그런다? 아니다. 가만보니까 내가 정진상한테도 말한 적이 없고, 내가 그냥 그렇게 막 승질을 부리니까, 왜 그 양반은 왜 그랬을까? 짜증나겠으니 말이야. 라고 했는데, 그거를 마치, 내가 그런 말을 이재명한테 한 것처럼 나무기 착각한 거다. 그러니까 나무기 잘못 알아듣은 거지, 나는 그런 말 한 적 없다. 라고도 말을 바꾸는 거야. 근데, 지가 비버리 hills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이재명이 야단쳤다라고 본인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쳐놓고서는 진술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것만 봐도 얘 도대체 이재명을 만나기는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죠. 그렇게 자주 만났다면, 아까도 보면 제가 자주 만났다 그랬잖아요. 일주일에 2-3번도 만나고 그랬다며. 한 달에 2-3번 만나기도 하고 하여튼 많이 만졌다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말조차 안 했다면 이거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부분에서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이 기사, 분당 대장동 신도시 시장 측근 엇박자, 이재명 시장 공영개발 공단 본부장은 민간 참여라는 이 기사, 요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사실 난리가 한번 났었던 거죠. 이 기사가 나갈 때 유동규는 이재명 시장의 해외 출장 시기를 틈타서 자기가 쿠데타식으로 이 언론 보도가 나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한 경제지와의 인터뷰에서 유동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민관 공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겠다. 이재명은 공영개발이라고 했는데 딱 자기는 민관 공동개발이라고 그냥 밀고 가겠다고 그렇게 해버린 거야. 자, 그러면데 자 시청에서는 아니 이렇게 중대한 개발 계획을 왜 일개 본부장 따위가 사업소 산하기관장 따위가 감히 지 혼자서 이렇게 떠들다니 말이 되냐라고 이렇게 질책을 하는 대목이 나와요. 근데 이 보도가 나가는 시점에 유동규가 언론 인터뷰를 하고 하는 이 시점에 이거는 이재명 시장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였어요. 아무도 이 상황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이걸 뻥하니 터뜨린 거 아니야. 자, 이거를 두고 법정에서 한번 난리가 납니다. 그래, 유동규 네가 이렇게 한번 난리를 부렸는데 그래가지고 마치 네가 분당 이렇게 대장동 사업을 네가 완전히 네 혼자서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난리를 떨었는데 그래서 진짜로 네가 보고는 하고 한 거니? 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동규의 말이 바뀝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보고했지요. 어떻게 내가 보고 안 하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다가 계속 추궁을 들어가니 아니 내가 보고를 안 한 건 아니고 나중에 사후 보고를 했다 라고 했다가 나중에 또 뭐라 그랬냐면 아니 내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거는 사실은 최윤길 의원을 만나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인터뷰를 하게 된 건데 근데 내가 어떻게 최윤길을 하고 협상을 하면서 미리 얘기를 하면은 얼마나 또 오해를 받겠냐. 그러니까 그 오해 안 받게 하려고 나중에 사후 보고를 했다라고 또 말을 바꿔요. 자, 처음에는 내가 지가 사전 보고를 했다더니 나중에 사후 보고했다더니 사후 보고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좀 헷갈리는 거야. 오히려 정진상 실장한테서 야 보고 좀 해라 라고 질책까지 먹는 그런 상황까지 만났다는 거, 봉착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이재명을 만나서 어쨌다 얘기한 거는 다 뭐야? 보고했다는 말 다 뭐야? 다 거짓말이란 얘기 되는 거야. 사실과는 다른 거야. 자, 뿐만 아닙니다. 속칭 김문기 모른다. 이게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재판 여기에서도 보면요. 유동규는 김문기와 함께 여러 번 이재명 시장한테 대면 보고를 갔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대면 보고를 간 구체적인 상황을 따져 물으면은요, 보고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아니,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고를 했는데 가니까 어떻대? 무슨 일이 벌어져 있대?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하고 그거 보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다가 나중에는 정진상한테 했을 거예요. 또 말이 바뀌어요. 심지어는 이 김문기랑 보고를 하러 갔더니 이재명 대표가 그림까지 그려가면서 막 설명을 했다라고 하더니 그거 그림이 그래서 뭔데? 라고 하면 그림에 대한 내용은 또 몰라. 아니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했으면 그림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림 내용은 또 모른대. 자, 그리고 결정적으로 김문기와 함께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하러 갔다는 2016년 4월 2016년 아니구나. 2014년 4월입니다. 2014년 4월 이 상황은요.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이 유동규가 보고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 왜? 이재명 시장, 성남시장의 재선을 앞두고 선거 운동이 시작된 상태였고 그 선거 캠프에 유동규가 지금 자리를 옮겨 있는 상태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선거 운동하고 있는데 성남도시공사에서 나와 있는 상태인데 어떻게 같이 보고를 들어갑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김문기랑 같이 갔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자, 유동규가 이 성남도시공사를 그만두고 나와서 이재명 재선 선거 캠프로 넘어갔을 때 그 자리가 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장동 사업을
담당했던 담당자 자리가 비어가지고 부랴부랴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김문기를 담당 부서로 옮겨줬대요. 그러니까 김문기하고 유동규가 함께 적어도 2014년 이전에는 함께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를 보고하러 갈 수 있는 시점은 아니었던 거예요. 자, 상황이 막 이렇게 되니까 도대체 이 사람은 보고하러 간 게 맞나? 라는 얘기 들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엊그저께 지난 목요일 재판에서도 이 비슷한 상황이 또 벌어집니다. 2013년 11월 28일 날 시장실에 직접 보고를 하러 갔었다라고 유동규가 주장합니다. 왜 자기가 시장실에 보고하러 갔었느냐? 당시 좀 큰 문제가 터졌다. 위례지구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부정적인 언론 보도, 한국경제 부정적인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성남시가 그 사업자 선정을 무리하게 한다 이런 식의 그런 보도가 났는데 이 보도 때문에 부국증권이나 호반건설이 갑자기 사업 철수를 하려고 그러더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를 놓고 자기들이 긴급 회의를 하다가 갑자기 시장실에 올라가서 보고를 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날 이 부정적인 언론 보도, 한국경제 보도인 걸로 되어 있는데 한국경제 기사가 출고된 시간 한 10시 15분경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출고된 다음에 긴급 회의를 했고 그 다음에 시장실에 보고를 하러 갔다면 적어도 11시 이후에 갔다는 얘기겠죠. 자, 그리고 글쎄 11시 이후 또는 긴급 회의를 하다가 넘어갔으니까 좀 하다가 갔다 치면은 오전에는 어려웠을 거고 오후에 점심시간 끝나자마자 올라갔을 가능성도 있죠. 여하튼 오전 한 11시부터 오후 한 2, 3시 정도까지 그 사이에 보고를 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날은 이재명 시장이 시청이 없었어요. 오전 10시부터 외부 행사를 하고 있었고요. 오후에는 대구에 지방 행사를 위해서 출장 가 있던 때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도 오전에는 계속 외부 행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유동규가 보고하러 갔다는 그 시간대 이재명 시장은 성남시청에 없었던 겁니다. 대면 보고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예요. 결국 유동규는 엉뚱한 소리를 한 겁니다. 이재명 대표한테 뭔가를 뒤집어 씌우려고 했고 자기가 이재명의 엄청 측근이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한 거는 내가 보고한 거는 다 이재명한테 그대로 관철이 됐고 따라서 나한테 돈 준 거는 이재명한테 돈 준 거다 라는 식의 주장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보고를 도대체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 지금까지 유동규가 나 이재명한테 보고하러 갔어요 라고 말한 것 중에 실제로 진짜로 갔다고 인정된 게 거의 없어요. 그렇게 가까운 사람이면 글쎄 이렇게 보고 들어갔다네, 보고를 자주 들어갔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한두 건 정도는 보고가 들어간 게 확인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확인이 안 돼. 더군다나 이 건 같은 경우 2013년 11월 28일에 시장실에 보고하러 갔다 요 건 같은 경우에는요. 진짜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앞서서 유동규가 보고를 하러 가는데 보고 문건이 없었다. 보고 문건 갖고 갔다는 얘기가 별로 없다. 이런 지적을 했었는데 자, 이 건은 보고 문건이 있어요 또. 근데 문제는 이 보고 문건의 작성 시기입니다. 보고 문건의 작성 시기가 언제냐면은 이날 오후에요. 5시 30분쯤에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5시 30분이면 거의 퇴근 시간이다. 그죠? 11월에 5시 반이면 어둑어둑했겠다. 그죠? 땅거미가 지기 시작하는 11월 20 며칠에 11월 20 며칠에 오후 5시 30분이면 해가 막 지면서 조만간 땅거미가 슬슬 내려앉기 시작하는 그럴 때죠. 노을이 막 지고 그럴 때 아니야. 따라서 저녁 때예요. 오후라고 말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저녁 때. 그리고 조금 지나면 그러니까 5시 반에 문서를 만들었으면 이게 실제로 보고까지 됐으면 6시 이후에 보고가 됐을 거 아니야. 그랬으면 해가 졌어. 그런데 그럼 저녁 때잖아. 어둑어둑했을 때라고 해야 되잖아.
그러면 사실상 이날은 보고를 못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는 이날 뭐 했었다고? 대구가 있었다고. 대구의 행사가 몇 시? 오후 3시. 오전에 행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오후에 바로 대구로 내려갔는데 오후에 대구까지 3시에 가려면 성남에서 몇 시에 출발해야 된다? 12시쯤엔 출발을 해야 돼요. 뭐 KTX를 타고 가든 비행기를 타고 가든 KTX 타고 가면 1시간 반인데 뭐 KTX 그 역까지 가고 또 대구에서 내려서 행사장까지 가고 이것까지 했을 때 적어도 12시에는 출발을 해야 돼요. 비행기는 마찬가지. 비행기 1시간 정도 걸리지만 공항까지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감안하면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이날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청에 없었다는 얘기야. 그리고 대구에 3시에 행사를 했는데 그럼 행사가 아무리 적어도 1시간은 할 거 아니야. 1시간 하면 4시야. 4시에 끝났으면 서울에 돌아오면 몇 시일까요? 아무리 빨리 와도 7시예요. 그리고 오후 퇴근 시간에 맞춰서 오니까 그야말로 이렇게 교통체증 걸렸을 거 아니야. 그럼 8시, 9시 되는 거 일도 아니라고. 도저히 못 올라와. 그렇다면 이날 유동규가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지. 그럼 그 다음날 오후에 갔는지도 모르겠지. 자, 이런 상황인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문서 작성 시점을 누가 공표를 해줬다? 검찰이 공개를 해준 거예요. 검찰은 이게 아마 유동규의 진술을 코칭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유동규가 하도 헛소리를 많이 하고 객관적인 물증하고 차이가 나는 얘기를 하니까 이런 것들을 못하게 막으려고 미리 이렇게 증거와 관련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된 얘기를 슬슬 흘려준 거야. 이것도 갑자기 새로 증거를 제출합니다 라면서 덥석 증거를 제출한 다음에 제출하면서 증거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이어서 변호인 반대 신문이 이어질 예정이었는데 그 변호인 반대 신문이 그래 너 몇 시에 보고하러 갔느냐였어. 그러니까 유동규가 기존에 했던 진술이 뭐 오전에서 오후 뭐 이른 오후 뭐 이쯤이었는데 그 상태 그대로 얘기를 하면은 바로 물리는 거야. 문서 작성 시점하고 어긋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다? 야, 문서 작성 시점에 맞춰가지고 시간 조정해 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함부로 하기 어려우니까 이렇게 증거물을 툭 던지면서 증거물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동규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 맞춰가지고 진술해 라고 한 것이었는데 문제는 뭐? 그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유동규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 줘버리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누구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럼 그 다음날 보고한 거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다음날 오전에도 이재명 대표는 일정이 있어서 보고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고 빨라야지 그 다음날 오후에 그 보고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자, 이 상황이 좀 진전이 됐을 거 아니야. 하루 정도 지나면 상황이 진전되는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실제로 진전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LH공사에다가 뭐 돈을 내네 마네 뭐 돈을 냈네 알았네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분명히 포함이 됐었을 거예요. 그 다음날 보고를 했다면. 그렇잖아. 그러니까 문제가 뻥 터졌는데 이 문제를 수습하기 위해서 우리가 급히 이런 대처를 했습니다. 라는 내용의 그러니까 일종의 긴급 대처 상황에 대한 보고 부분이 있는데 그 보고 부분이 이 문건에는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에 다음날 오후에 보고를 했다면 당연히 이 새롭게 추가된 사실이 포함이 됐을 텐데 포함이 안 돼 있었어. 그럼 도대체 유동규는 보고를 했다 안 했다? 안 한 거지. 그럼 이 문건은 어찌 된 거다? 다른 사람이 보고를 했거나 서면 보고를 했거나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유동규가 워낙 하나도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기록이 없었던 거야. 근데 유일하게 유동규 쪽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게 있으니까 야 이거 그냥 서면 보고한 게 아니라 네가 직접 간 거라고 치고 하자라고 나중에 끼워 맞추지 않고서는 이런 상황이 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게 때마침 이재명이 없는 날을 맞춘 거예요. 재발등을 찍었죠. 검찰이. 아니 유동규가. 결국 이 상황을 종합을 해보면 그래요.
유동규는 지금까지 자기가 이재명과 엄청 가깝고 대장동 관련해 가지고는 이재명한테 엄청 많은 보고를 했고 라고 주장을 하는데 사실은 엄청 많은 보고를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측근도 아니었다. 그리고 대장동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유동규 지가 장난질을 친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자꾸 여기서 유동규와 이재명을 물고 늘어가려고 하는데 유동규도 여기 맞춰가지고 이 검찰의 이런 의도에 맞춰가지고 자기 딴에는 진술을 해주는 것 같아. 그런데 말하다 보면 거짓말은 잘못하면은 오히려 자기께 자기가 넘어가잖아.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자기 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례가 꽤 많아요. 유동규는 그런 말도 합니다. 이재명 고집 세가지고 내가 하자는 대로 안 하고 꼭 지 하자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만 했다고 막 큰 소리 뻥뻥 쳐요. 그러면은 유동규가 그러면 사업자들, 그러니까 민간 사업자들의 요구 사안을 전달한 것도 그러면은 안 먹혔겠네? 안 먹혔지. 그러면은 너 이재명한테 몇백억이나 이득을 안겨줬다며, 어? 천화동인 1호 그 400매도 428억 그 이재명 거라며.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된 건데? 이 대답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이재명한테 얼마나 가까운 줄 알아? 내가 이재명한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보고하면 다 그대로 돼. 내가 이재명을 닥달하기로 했어. 라고 하는데 그래서 네가 성공한 게 뭔데? 말을 못하는 거야. 보고라도 제대로 했냐? 말을 못해.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참 황당하죠. 예. 자, 종합하면 그렇습니다. 유동규가 하고 있는 진술들 계속해서 깨져나가고 있다. 디테일하게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는 유동규 진술이 계속 깨지고 있다. 이 말하는 것도 지겨워요. 하도 많이 해서. 근데 문제는 이게 기성 언론에는 하나도 안 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재판을 지켜본 기자가 있었고 그 지켜본 기자가 재판에서 오간 대화를 전부 다 풀을 해요. 나눠 가진단 말이야. 그 재판에서 있었던 일을 녹취록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풀을 해서 나눠 가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안 나와. 두 가지일 가능성이 있죠. 애시당초 게을러 가지고 내용을 보기 싫거나 그래 가지고 검사들이 주는 대로 받아 쓰거나 그게 아니면 이재명한테 유리한 얘기는 애시당초 쓰고 싶지 않거나 뭐 각 다 해당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범정의 뉴스 함께 하시는 지금 시각 12시 12분이고요. 김현숙님과 베리님 후원해 주셨습니다. 베리님, 늦은 시간에도 늘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고맙습니다 하셨고요. 장 기자님 화이팅 하셨습니다. 아유, 제가 드려야 될 인사인데 우리 베리님이 대신해 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써리님, 귀팅하다 들어왔는데 유동규 천벌 받기를. 노학렬님, 동규는 이미 졌어요. 아무리 쇼를 하고 떠들어도. 검찰과 동규는 우리 이재명 대표님한테 얻을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을 거예요. 라고 하셨고요. 이영대님, 검찰인지 범죄 집단인지? 라고. 야, 참. 그렇습니다. 예, 배동훈님, 빨간아재님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근데 이 빨간아재님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날 현장에 대한 상당히 디테일해요. 저보다 오래 계세요. 먼저 가 있고 늦게 나와요. 그리고 제가 이 메모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을 메모를 하고요. 제가 중간중간 빼먹는 날도 빨간아재님은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현장 디테일은 빨간아재님이 훨씬 더 나을 거예요. 이제 하지만 대신에 이제 저는 조금 늦고 조금 한 템포 조금 숨이 한 박자가 늦은 대신에 좀 제가 깊이를 조금 분석을 좀 해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대체로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저걸 임정엽이 맡았으면 증거 능력은 파악 안 하고 검찰 측 주장만 인정했을 텐데, 예, 진짜 아슬아슬하죠. 그나마 임정엽이 아닌 게 어딘가요? 네, 오밤중의 뉴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두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